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베벨 모디파이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아직 달아보지 않았던 기능인데요. 선분을 대칭 복사하는 기능과 그리고 선분끼리 합쳐주거나 빼주거나 혹은 공통된 부분만을 남게 하거나 하는 블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탁의 상판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탁의 상판은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먼저 탑에서 렉탱글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코너 레디우스 값을 높여서 귀퉁이를 좀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단면이 될 라인을 프론트에서 그려주겠습니다. 필렛으로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베벨 프로파일 모디파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단면을 찍어 주시고요. 단면의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 기즈모를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를 좀 줄여 주겠습니다. 상판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그 식탁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받침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받침의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레프트 뷰에서 그려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두 개의 버텍스들도 정렬을 시켜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버텍스에다가 X축으로요. 맥시멈을 선택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스플라인 레벨로 내려오셔서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블링과 미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분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미러는요, 메인 툴바에 있는 미러의 기능과 같습니다. 메인 툴바에서 미러를 할 경우에는 어태치를 다시 해줘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미러를 해버리면 작업이 조금은 쉬워질 겁니다. 현재 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그냥 기본 옵션에서 미러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방향만 바뀌는데요. 다시 언두를 하고요. 아래에 있는 이 카피 옵션에 체크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 미러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복사가 됐는데요. 옆에 있는 이 About 피봇은요, 피봇에 맞춰서 미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피봇이 이 오브젝트의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면 여기 있는 이 옵션도 역시 그 체크를 해주시고 미러를 시키면 바로 이 오브젝트의 오른쪽 끝에 정렬이 돼서 미러 복사가 될 텐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 같이 이 오브젝트는 피봇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옵션은 지금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X축으로 옮겨주고요. 다음에는 버텍스 레벨에서 웰드를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한 10 정도로 수치를 높여주고요. 네, 웰드를 시키면 이제 웰드가 됐습니다. 스플라인을 선택해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하나의 스플라인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버텍스들은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버려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라인이 일단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베벨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와 같이요. 네, 하이트 값은 한 2 정도 주고요. 아웃라인 값도 2를 주겠습니다. 한 5 정도 주고요. 역시 베벨 3에서도요. 마이너스 2의 아웃라인을 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아래에 받침을 만들겠습니다. 레프트 뷰에서 역시 렉탱글을 만들겠습니다. 이 렉탱글의 경우에도 역시 위에 있는 상판에 X축으로 가운데에다가 맞춰줘야 되겠죠. 구멍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일립스를 하나 만들고요. 역시 정렬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X축에 센터에 맞춰 주시고요. 일단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Y축으로 이 일립스의 센터가 렉탱글의 맥시멈으로 네,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 OK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역시 정렬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이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태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이제는 그 필요 없는 선분을 지워줘야 되는데요. 에디트 스플라인 레벨에서요. 이번에는 이 블린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블린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그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블린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스플라인에 있는 블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2개 이상의 스플라인을 결합합니다. 반드시 서로 닫혀있는 선분이라야 가능하고요. 먼저 선택한 스플라인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선택한 스플라인은 삭제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2D 분리는요, 오직 그 동일 평면상에 위치한 2D 스플라인들에게만 작동을 하고요. 두 스플라인의 평면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분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유니온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겹쳐진 두 스플라인을 합쳐서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듭니다. 일단 이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요. 유니온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린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일립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겹쳐진 부분은 삭제가 됐고요.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하나의 그 스플라인을 이루게 됩니다. 언두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 서브트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플라인으로부터 두 번째 스플라인과 겹쳐지는 부분을 빼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번째 스플라인은 삭제가 되는데요. 네, 이 서브트랙션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블린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네, 일립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원하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터섹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스플라인이 겹치는 부분만 남겨놓고요. 겹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역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일립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네, 이렇게 그 인터섹션 옵션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불린을 사용하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불린이 적용되지 않을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일립스를 선택을 해서요. 위치를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인터섹션은요, 두 스플라인이 그 겹치는 부분만 남겨놓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언두를 하고요. 네, 이제는 내가 원했던 이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일립스도 역시 네, 이렇게 불린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그 원하던 결과물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 아래에 있는 트림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이 트림하고 불린하고는 불필요한 선분을 지워주는 기능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트림의 경우에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선분끼리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불린은 반드시 닫힌 선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림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웰드를 시켜서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끼리 이어줘야 되는데요. 불린을 실행시키고 나서는 웰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닫혀있는 선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스플라인 레벨에서 옮겨 보시면은요, 네,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시고 옮겨 보셔도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닫힌 선분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베벨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좀 두꺼운 것 같아서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프론트 뷰에서 X축으로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가운데로요. 이제는 맨 아래에 있는 받침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이 렉탱글도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X축으로 맞춰주고요. 에디트 스플라인 레벨에서요. 버텍스 레벨에서 맨 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 중에 보시면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던 이 필렛 밑에요. 챔퍼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챔퍼는요, 보시는 것 같이 모서리를 각이 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역시 버텍스 레벨에서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부 선택을 하시고요. 필렛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부드럽게요. 역시 베벨을 선택을 합니다. 이 베벨은 하이트 값을 좀 높여주겠습니다. 네, 역시 X축으로 정렬을 시켜주고요. 네, 이제는 이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요.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가운데 받침 부분은 박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브젝트는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탁 매핑도 해보고요. 또 그 식탁 유리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조명을 설치하신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조명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